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 수단들의 화력 훈련 계획을 요약하시고 화력 타격 훈련 개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We'll see. The relationship continues, but we'll see what happen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원래 문정부 플랜에는 작년으로 다 끝내는 거였어요. 트럼프도 연내에 네, 그렇죠. 비핵화 끝내겠다. 네. 그 한 것이 중간에 다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하노이 회담하면서 국면이 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성공. 항상 그래요. 큰 실패는 큰 성공한 뒤에 일어나요. 내가 해서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급증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한국 해결사는 내가 볼 때 끝났어 이미. 이것도 종 쳤어. 인내심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제 결론은 정말 문정부한테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오히려. 신경 끄고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면 자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정권이 가짜뉴스를 내는 미사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게 나오고 있다. 해프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화두는 정말 이 집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한테 한번 좀 도발적으로 던져야 될 화두가 아닌가. 저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무산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이 저건 잘못했다. 아니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아까 하태경 의원 얘기한 대로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고 그리고 또 약속의 서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국제 외교라는 게 다른 무슨 합리성과 이성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들은 핵을 제일 많이 가졌으면서 그 약속은 핵 가지면 안 돼. 마포에서 100평 아파트는 정청래만 살아야 돼. 나머지는 다 25평 이하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국제 질서가 그래. 그럼 본인들 좀 인내하고 이 기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도 관성을 못 버린 거예요. 벼랑끝 외교를 펼치면 미국도 따라오더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거기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그 부분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왜 저렇게 하지? 미국과 맞서가지고 이기는 나라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건 또 아까 경제 얘기할 때 완전히 다른데 이건 또 변했네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국익을 위해서라면 좀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관되게 비핵화 문제는 장기 미제 과제로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영구 미제라면서요. 뭐 영구 미제나 장기 미제나.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잠시나마 평화가 왔었던 것은 물론 대통령의 이제 각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은 사실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는 역설적인 얘기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완성을 안 했다면 계속 도발을 하겠죠. 그리고 또 대북 제재가 고강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됐던 건데 그 평화마저도 이제 지금 깨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대북 제재가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계속 아직도 원만하지가 못하죠.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9일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의 입장이 나왔어요.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게 탄도미사일이 공식화되면은 파장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위반이 되는 건가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4일 쏘고 9일 쐈잖아요. 네. 9일 쏜 거는 지금 하루 만에 네.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결론을 냈죠. 아직 네. 탄도인지는 안 했지만. 네네. 400km 날아갔잖아요. 아니 근데 4일 날 쏜 거는 네. 아직도 그렇죠. 검토 중이에요. 검토 분석 중이에요. 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9일 날 쏜 거는 420km가 있고 270km짜리가 있었고요. 네, 네. 4일 쏜 거는 제일 멀리 간 게 한 200km. 그러니까 이 270km 간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 4일 쏜 것도 이제는 미사일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미 한 번 미사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미국 국방장관이 로켓하고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야 될 상황이에요. 비판하고. 왜냐하면 트럼프도 절실을 하거든 사실은. 재선을 제야 되잖아. 근데 특별한 업적이 없다며. 그럼 북한 비핵화를 공로로 내세워서 선거 캠페인 해야 되는데 네. 그 판을 깨기 싫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사적 용어와 정치 외교상 용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미국과의 공조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 맞다. 엄중 경고하고 네. 더 선을 넘으면 큰 코 다친다고 네. 세게 나가야 돼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김정은이 좀 선을 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미국 여론에 호소하면서 끌려가지 않겠다.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도 지금 꽤 있는 거예요. 과거가 뭐죠? 그러니까 뭐 군사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아니 서로 그냥 강대 강으로. 그러니까 강대 대화 강이라는 없이.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협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 강화가 그거밖에 이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북한 선박 하나도 납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왜 우리가 북한의 쩔쩔매냐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쩔쩔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점 삼아서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제 저렇게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사실 우리가 30년 동안 끌려온 셈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끌려갈 것이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미 양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식량 지원은 저는 철회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도 하긴 해야지. 철회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그것 필요 없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한다. 북한이 아니 자존심상 안 받겠다 이거. 아니 북한이 절박하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식량 지원 한다는데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네네. 그러면 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살값이 떨어졌어요. 식량 배급은 지금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시장에서 다 사 먹어요. 그래서 정세를 좀 호전시키는 그 매개체가 결코 될 수가 없는데 과거에 몇 번 써서 조금 이제 네. 통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네. 이제 잘못된 이 관성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김정은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이 갈마지구 관광단지예요. 네. 이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은 명사심리해수욕장 있는 그쪽인데 거기 규모가 이제 우리 부산으로 치면 광안리, 해운대, 송년 합친 규모 정도 돼요. 네. 굉장히 크고 그 지금 북한의 엄청난 예산을 뭐 북한 그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 네. 투자해가지고 호텔급 규모를 한 300동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북한 보죠.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걸 위해서 원래 네. 플랜은 뭐였냐면 네. 하노이 회담 타결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 동해니까 동해에서 철도 뚫어가지고 중국 관광객만으로는 여기 안 차거든요. 네. 여기 관광 특구로 해서 한국 관광객 받고 러시아도 받고.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중국, 한국이 제일 경제력이 있으니까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네. 이걸 1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장을 일단 내년 5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희망은 내년 5월까지 이걸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뭐 한 3월 전에 타결을 하고 이게 잘 된다 해야 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부터 캠페인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네. 김정은이 지금 영변핵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은폐했다는 네. 이걸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이 알파를 최소화하려고 네. 하고 미국은 이거를 극대화하려고 네, 네. 하는 기싸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한국이 여기 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북미가 알아서 하는 거 지켜보고 할 경제 역할이 있어요.